네, 공법 체계도 이론 강의 농지법의 네 번째 주제인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은 농사가 잘 되는 농지라서 농지법에 따라서 보존 가치가 있는 농지다 이렇게 정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로서 보존 가치가 있을 때 농업진흥지역을 정한다. 자, 그런데 일단 지정권자부터 살펴보시는데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점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자, 농업진흥구역하고 이렇게 주변 땅의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의 진흥구역과 이 주변의 농업보호구역 구분돼서 이 두 가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합쳐지면 전체 농업진흥지역이 됩니다. 그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무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절대농지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는 상대농지란 말도 씁니다. 그러면 절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의 진흥구역과 이 주변에 농업보호구역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 절대농지 안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땅들이 있다. 자, 그러면 자, 농업진흥구역은 자, 농업용으로 이용할 토지가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집단화되어 있는 토지. 자,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업진흥구역은 자,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적으로 실제 농사짓는 농지가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땅들이 농업진흥구역이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을 도와주는 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저수지 같은 거, 수질 보전, 그 밖에 농업환경을 보호하면서 농업진흥구역을 도와주는 땅을 우리가 보호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농림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토지가 농업진흥구역이고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나 수질 보전, 기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데가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자, 일단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상대농지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그림에서 같이 한번 보시면 농업진흥구역하고 주변에 농업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농업진흥지역이 되고 농업진흥지역 바깥에 있는 농지들은 다 상대농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들. 자, 여기 시험 문제에서 최근에 두 번 나왔죠. 자, 농업진흥지역은 국토법상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정할 수 있는데 특별시 안에 있는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자, 광역시나 일반시 또는 군 같은 데서는 녹지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할 수 있는데 특별시,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밖에 이 특별시를 제외한 녹지지역, 여기는 빼고 특별시를 제외한 녹지지역을 빼고 나머지 지역의 녹지지역,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잘 보십시오. 서울특별시 안에 녹지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못한다. 근데 저 부산광역시나 뭐 대구광역시, 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같은 광역시 안에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밖에 시의 녹지지역도 농업진흥지역 가능하다. 자, 요거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다가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수 있다. 세 번째, 지정 절차.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때는 미리 토지 소유자한테 농업진흥지역을 정한다고 개별 통지하고 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고, 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 이런 사람들은 14일 안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의견 제출. 농업진흥지역을 정하기 전에 해당 토지 소유자한테 개별 통지하고, 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통지받은 주민들은 14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심의가 이 농지법상 심의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시도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친다. 자, 이름이 굉장히 길죠. 자, 시도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이걸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농지법상 뭐 여기 농업농촌식품산업정책심의회인데 그냥 간단하게 농지법상 심의에 심의를 거치고 나서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는 미리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요 14일 정도 이내에서 기간을 주고 의견을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그 심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시도의사는 농림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 농림부 장관이 승인을 할 때, 자,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 땅이 농업진흥지역 쪽으로 포함되면 국토부 장관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신문제에서 이걸 국토부 장관한테 별도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꿨는데, 자, 지금 조심할 게 뭐냐면,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때는 심의를 거치고 나서 농림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농림부 장관은 승인을 할 때 녹지지역 땅이나 계획관리지역 땅이 농업진흥지역 쪽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자, 승인하기 전에, 농림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농림부 장관이 승인 전에 국토부 장관한테 협의할 사항이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자,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농림부 장관 승인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자, 농림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농림부 장관은 승인하기 전에 녹지지역 땅, 계획관리지역 땅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요번에 새로 지정되게 됐을 때는 국토부 장관하고 농림부 장관이 승인 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이게 협의할 사항이다. 요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좀 농지법이 좀 어렵게 돼 있죠, 이 부분은. 농림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국토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할 사항이 있다.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땅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돼서 요번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게 됐을 때. 네 번째, 자, 농업진흥지역의 변경과 해제 사유입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은 경우에 따라서는 해제가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면 그게 이제 절대농지에서 상대농지로 바뀌는 건데, 요 1, 2, 3번. 자, 1, 2, 3번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되는 사유입니다. 특히 3번 같은 경우는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1번하고 2번은 면적 제한이 없네요. 자, 용도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고, 또 농지 전용 협의는 이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농지 전용 협의라는 걸 하는데, 자, 우리 그 동료 장관들, 여러 장관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전용 협의라는 걸 하는데, 협의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자, 요거 1번이 시험 문제에서만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용도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한다. 그럴 때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면서 변경할 수 있고, 절대농지를. 자, 농지전용 협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무부 장관, 여러 장관들이나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는데, 그런 전용 협의를 하면서 행정청이 다른 장관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용 협의를 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요건이 안 맞게 되어서 해제할 때는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3만 이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될 때는 3만 제곱미터 이하. 1번, 2번은 면적 제한이 없고요. 이건 행정관청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기 때문에 면적 제한이 없는데, 이런 건 민간인들이, 3번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전용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3만 이하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요 4번 같은 경우는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일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되거나, 요 반대 케이스는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는 건데, 자, 우선 농업보호구역이 규제가 더 약한 거고, 농업진흥구역이 더 규제가 강한 겁니다. 아까 농업보호구역보다는 농업진흥구역이 더 규제가 셉니다. 그래서 약한 쪽에서 농업진흥구역 강한 쪽으로 이렇게 바뀔 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자, 농업진흥구역 강한 규제가 약한 쪽으로 규제가 풀릴 때는 3만 제곱미터 이하라는 면적 제한이 또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여기 4번 케이스는 농업진흥지역 안에 이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넘어갈 때는 면적 제한이 없어요.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 쪽으로 넘어갈 때는 규제가 풀리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3만 제곱미터 이하라는 면적 제한이 있다. 자, 1번, 2번, 3번은 농업진흥지역 자체가 해제가 되어서 절대농지가 상대농지로 완전히 풀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바뀌는 겁니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또 농업진흥구역이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는 케이스니까 그걸 잘 보셨다가 여기 면적 제한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1번하고 2번 같은 케이스는 행정청들이 농지를 전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용도지역을 바꾸는 건 행정청이 바꾸고, 농지전용 협의도 행정청이 하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때 면적 제한이 없는데, 이건 민간인들이 여건 변화가 되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 이럴 때는 3만 이하.
그리고 여기 4번 같은 케이스도 농업보호구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 갈 때는 면적 제한이 없는데 농업진흥구역 규제가 더 센 쪽이 규제가 약한 쪽으로 넘어갈 때는 농업보호구역 넘어갈 때는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변경해야 된다. 여기 3번하고 4번에 면적 제한 있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죠? 자, 마지막 행위 제한. 자, 농업진흥지역에서 특히 농업진흥구역을 먼저 봅니다. 자,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이렇게 1, 2, 3, 4번처럼 농사 짓는 행위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농업의 생산, 실제 농사 짓는 거, 농지 개량 같은 농사 짓는데 도와주는 시설들,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같은 경작 재배, 농업 생산, 온실, 비닐하우스 같은 것도 농업 생산이죠. 축사나 곤충사, 역사, 농막 이런 것들이 농업 생산 관련된 것들이고 농지 개량 사업, 농업용수 개발 사업 같이 농지 개량 이런 행위들이 원칙적으로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2번 보시면 다음에 9가지 행위도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럼 이 앞에 있는 이 4개에다가 1, 2, 3, 4번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거 경작, 재배, 온실, 비닐하우스, 축사, 농막, 농지개량사업,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농사 짓는 거랑 관련된 행위 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다음 9가지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9가지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은 뒤에 가서 따로 보셔야 돼요. 자,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산물 가공시설 10,000제곱미터 미만, 육종 연구를 위한 시험 연구시설 3,000제곱미터 미만,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습니다. 육종 연구를 위한 농산물 시험 연구시설이 3,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하다. 자,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은 1만, 농산물 시험 연구시설은 3,000. 자,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경로당 같은 것들은 면적 없이 농업진흥구역에다 할 수 있다. 농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자, 농업인, 어업인 주택이 660제곱미터 이하까지 한 세대당. 자, 농업인 주택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군사, 국방, 그 다음에 하천 제방, 문화재 보수, 도로, 철도, 지하자원이나 광물 같은 것들의 채광, 3,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업기계 수리시설 이런 것들이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자, 조금 어렵지만 공부를 하실 때 이게 농업인들 관련 건물들입니다.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1만 미만, 농산물 시험 연구시설 3,000 미만, 그리고 농업인들을 위한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경로당, 그 다음에 농업인, 어업인 주택 한 세대당 660 이하 이런 거 660 이하를 990으로 시험 문제에서 바꾸고 막 그럽니다. 660 이하 200평 정도까지만 가능합니다. 진흥구역에서도 농업인들이 농사 지으면서 살 지분이 있어야 되니까 한 세대당 660제곱미터 이하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대지 면적으로 봐야 되겠죠. 땅 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국방 군사시설, 하천 제방, 문화재 보수, 도로 철도 전기, 지하자원 탐사, 지하 광물 채광은 공익적인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3,000 미만의 거기 부지 면적 3,000 미만의 농업기계 수리시설 같은 경우도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호구역을 잘 봐야 되는데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에서 아까 우리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9가지 있었죠? 금방 봤던 거. 이 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이 9가지 행위들은 그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당연히 되고 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9가지는 보호구역에서 당연히 되고 추가적으로 2번하고 3번, 4번 요거는 보호구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호구역이 진흥구역보다 할 수 있는 행위가 더 많습니다. 자, 보호구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9가지는 당연히 되고 그 밖에 관광농원, 주말농원 2만 3천 미만까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1만 미만 요 태양광 그 지별판 같은 거 태양에너지 발전설비가 이 농업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만 미만까지 관광농원 2만 주말농원 3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1만 미만까지 사이즈 너무 외우지 마시고 이런 것들 관광농원, 주말농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는 진흥구역은 안 되는데 보호구역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농업인 생활요건을 위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일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의원 같은 것들, 또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이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그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고 그 밖에 양수장, 정수장 같은 것들이 3,000 미만까지 가능하다. 특히 양수장 같은 거, 정수장은 진흥구역은 안 되고 보호구역에서 가능하다. 그 밖에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1000제곱미터 미만의 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의원, 1000제곱미터 미만의 2종 근생, 공연장, 종교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조용주거지역, 양수장, 정수장 이런 것들은 진흥구역은 안 되지만 보호구역은 가능하다. 그리고 관광농원, 주말농원,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는 보호구역에서만 가능하지 진흥구역은 안 된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쓴 것들이 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자가 농사짓기 어렵고 그러면 농어촌공사한테 농지를 좀 사가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감정가격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가 매수할 수 있다.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그 농사를 제대로 안 지면 처분명령 같은 거 6개월짜리 받고, 그 다음에 그때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를 했던 거 있었죠. 앞에서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했을 때 처분명령 6개월짜리 받은 사람은 농지 처분 의무를 부담하고 안 팔았을 때 6개월짜리 처분명령이 나오고, 농지법을 위반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받기 싫어서 농어촌공사한테 그 매수 청구했을 때는 그때는 가격이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는데, 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농어촌공사한테 줬을 때 감정가격, 시사보다 조금 낮은 감정가격이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처분 의무 1년, 그거 이행 안 하면 처분 명령 6개월짜리 받죠. 그 처분 명령 6개월짜리 받은 사람이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했을 때는 그때는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다. 좀 싼 가격으로 농지법 위반했으니까. 반면에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할 때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가 그동안 열심히 농사짓다가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했을 때는 감정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으니까 이 매수 청구가 2번 나온다는 사실을 잘 보시고, 매수해주는 가격이 앞에 처분명령 받은 사람이 농어촌공사한테 청구했을 때는 공시지가, 농지 소유자,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가 농어촌공사한테 청구했을 때는 감정가격 좀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관련 내용을 보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이제 농지법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기본 이론 우리가 그동안 쭉 열심히 강의를 올렸는데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기본 이론 체계도 같은 것들 재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원하시면 빨리 저한테 문자나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이 체계도 보내드리고, 요 공법 책 자료도 이 체계도 자료를 다 이렇게 편집한 건데 이것도 제가 파일 형태로 보낼 수 있으니까 체계도 형태로 보는 거하고 이 책 형태로 보는 거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거는 제가 이제 파일 형태로 보여드리니까 저한테 문자로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메일 주소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같이 보내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받으셔가지고 기본 이론 빨리 하시고 문제 풀면서 나머지 공법 내용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